국내 투자자들 보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에서 다시 테슬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4년여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이었던 테슬라는 지난달 엔비디아에 1위 자리를 내준 바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국내 투자자들의 원픽 자리를 되찾았어요. 이달 들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판 해외 주식이 테슬라였고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는 다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달 7월 1일부터 5일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약 4억 2,417만 달러 사고 5억 3,826만 달러치를 팔아서 총 9억 6,243만 달러 거래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체 해외 주식 가운데 결제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테슬라가 해외 주식 결제 금액 1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연초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시작된 이후 2월부터 5월까지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대신 엔비디아를 택했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 금액이 130억 9,802만 달러, 테슬라 118억 7,339만 달러를 제쳤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 테슬라 주식에 대한 투자가 급증을 하면서 지난 4일 기준 테슬라가 146억 6,985만 달러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 보유 금액도 134억 2,247만 달러로 20억 가까이 늘었지만 테슬라의 증가세가 더욱더 두드러진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국내 주식 규모가 총 22조 9천억 원이에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들은 국내 상장 주식 2조 8,980억 원을 순매수해서 8개월 연속 순매수를 지속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올 상반기에 순매수한 국내 주식 규모가 22조 8,820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2009년 하반기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등 호재성 이슈들이 많았다면서 5월, 6월엔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주 강세장이 지속이 되면서 관련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영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 859조 2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시장 시가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36.04%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21년 4월 9일 36.02%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가 나타난 가운데 미국발 인공지능 반도체주 열풍 등에 힘입어서 국내 반도체주를 대거 사들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제 외국인 매수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상승 기류를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연초부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10조 1,110억 원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주식은 3조 6,23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또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지주들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됐는데 이들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등이 대표적입니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들의 주가가 연일 높은 상승세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장의 특징이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주시장 참여율은 점점 증가해요. 주가가 계속 올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 넘어가요. 계속 오를수록 개인 투자들이 점점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적인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반대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식시장에 떠나버려요. 그 반대의 현상이 됩니다. 주가가 비싸요. 막 오르게 되면 점점 비싸져요. 엔비디아 $950까지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80%까지. 그랬다가 지금 떨어져서 58% 수익이에요. 현재만 해도. 4달 동안에.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싸게 사서 결국에는 떠날 때 싸게 팔고 떠나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말이 안 되지. 사람의 심리가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분산 투자가 아니고 급등주, 테마주, 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종목들 찾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나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안정적이고 우량주 위주로 종목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장기 투자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 주식시장의 생태, 생리, 원리, 이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영원히 하락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귀에다, 저가 매수 기회다를 외쳤던 것입니다. 주식 투자 생활을 우리가 3년, 5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평생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번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평생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일단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지 말아야 돼요. 기대 수익률, 내가 1년에 30%, 40%씩 벌 거야. 그런데 10% 벌었어. 아무래도 만족 못할 것 아닙니까? 사실 S&P 500 기준으로 연 10%만 꾸준히 올라도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은행과는 비교 안 되는 큰 수익이 되는데도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목표가 연 10%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은 연 15%는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런데 작년 2023년 1년 동안에 40%는 올랐습니다. 이거는 쉽게 오는 수익률이 아닙니다. 대신 올 1년은 40% 안 올 수도 있겠죠. 또 내년 1년은 5%만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연평균 15%만 오른다 해도 우리는 큰 성공을 하는 주식 투자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짧은 시간에 사고 파는 이런 거에 지친 국내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르내리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는 그 폭을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변동성. 그 변동성 폭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작아요. 변동성 폭이 클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견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2배를 해버리지 3배를 해버리지 인버스 이런 거는 변동성이 2배 3배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더 힘들죠. 거기다가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로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면 미국으로 특히 이 머니 부부, 이 돈이 이동하는 거죠.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